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2일에 시작된 이후에 도내 곳곳에서 지지자들의 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이제 대선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선거운동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유세 현장, 그리고 각 도당 사무실을 찾아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찾은 곳은 여러 정당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정의당의 도당위원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노동당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정의당 도당위원장을 찾아왔다는 이 말씀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일까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민주노동당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진보 정치가 어려운 실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탄핵을 거치면서 광장 시민들이 이제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고, 진보 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진보 정치를 계속적으로 추구해왔던 단체, 그리고 민주노총의 산별노조가 같이 연합해서 진보 정치를 꼭 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연합정당으로 만들어진 게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연숙 도의원님은 오연숙 도당위원장이기도 하면서 총괄선대본부장입니다. 총괄선대본부장. 네. 예, 정의당과 노동당, 진보당,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전국의 노동시민운동 단체가 민주노동당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호 5번 권영국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 바쁘시겠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노란색 점퍼가 상대적으로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서 항상 선거 때마다 느끼시는 거지만 이번 대선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진보 정치가 지금까지 역사가 25년인데 지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는 꼭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진보 정치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도민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거대 양당보다는 힘이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도민들이 어려운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필요하고, 이번 토론회를 거치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등이다, 권영국 후보가 1등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민생 의제를 대변하고, 어려운 현장의 노동자도 대변하고, 약자들을 대변하는 나의 이름이 호명해주는 권영국 대표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약한데도 도민들을 열심히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연숙 선거대책 총괄본부장님도 이제 정치를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전주 시의원도 하셨고 지금 또 정의당의 도의원으로서 활약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정치인이 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만, 이 권영국 후보는 어떤 후보이기에,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지지를 하시는 건지, 우리 오연숙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권영국 후보. 진보 정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어려운 조건임에도 흔쾌히 수락하신 분이 권영국 후보이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당에서 계속적으로 후보도 나가고 그랬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가서 더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살아왔던 것이 항상 노동 현장에서 힘든 노동자들을 변호했던 길거리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 것이 경주에서도 예전에 한번 출마한 이유가 용산 참사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출마할 정도로 용산 참사나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대변하고 언제나 길거리에서 약자들과 함께 했던 후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내 얘기 같고 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 같다. 그래서 지금 권영국 후보가 이렇게 나선 것에 대해서 응원하기도 하고 참 권영국 후보가 잘했다. 지금 가장 내란이 일어났던 것도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그 불평등의 원인을 국가나 책임지는 공공기관에 묻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묻는 그런 극우 세력이 탄생하고 그것과 결합해서 내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란 세력을 종식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민아 처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 이제 오연숙 본부장님 통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민주노동당의 지역 공약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핫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새만금 신고강 문제와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정치권과 또 행정 또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새만금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오히려 이것이 지금 평가를 해보면 이게 과연 전북을 살리는 사업인지 아니면 오히려 전북을 더 힘들게 하고 전북이 가진 좋은 것들을 점점 더 사라지게 하는 것인지 저희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유일하게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진실하고 그리고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이제는 다시 이 새만금 사업의 전반적인 거를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걸 용기 있게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지역 소멸의 문제. 그렇죠. 예, 지역 소멸의 문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에 있어서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그런 백석 간두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실속 없는 개발 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 도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는 그래서 복지나 교육이나 여러 시스템들을 안착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근데 이제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개발 사업만이 전북의 미래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양심 있는 또 세력들도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전도되지 않고 정말 진실로 도민의 삶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동당 김민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김재부안 직후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말씀 나눠볼 텐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분들도 이재명 후보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공약을 이해해달라고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민심을 좀 파악하시는 데는. 제가 현장에 골목골목 가본 우리 도민들을 만나본 바로는 윤석열 정부 3년이 너무 힘들었구나.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확인을 하는 현장들이 많았고요. 예. 또 다들 정말 투표를 하고 싶다. 투표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3년에 대한 어떤 폭정과 내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우리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을 많이 얻고 있다. 또 미래에 대한 기대도 걸고 있다는 것을 민심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특징적인 것은 역대 최초로 14개 시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5곡지에서 7곡지 사이 정도의 14개 시군 공약 78개를 내걸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14개 시군에
각각의 그 공약들이 아마 플랜카드로 홍보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사실 지방의 시군 단위까지 공약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78개의 공약을 내걸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이 아마 우리 이제 전주 중심의 발전 노선에서 나머지 14개 시군에도 도움이 되는 어떤 균형 발전의 촉진제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하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전주, 익산, 군산, 전라북도를 엮는 K컬처 메카로서의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K컬처 메카라는 단어를 우리 당에서 전북에 프레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컬처 애양의 도시로서의 전북이 상당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 AI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AI와 연관 융복합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또 4대 첨단 산업들, 바이오 소재 또는 복합, 의료, 탄소 소재, 또 그 자율주행 이동체 등 4대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또 이재명 후보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SOC가. 예. 그래서 SOC를 조기 완성하고 새만금의 어떤 항만과 공항을 연결하는 자유무역구역 지정을 통해서 뭔가 동북아 아시아 지역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농생명 도시라든가 뭐 또 다른 게 뭐냐면 사통팔달 전라북도 새만금이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사통팔달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든가 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거라든가 자산 중심의 특화 도시 또 남은 뭐 공공의대 신설이라든가 등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님이 옆에서 본 이재명 후보는 어떤 후보입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실사고시 실용주의적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제기된 현안들을 실용적 실사적 시각에서 아마 해결해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고 또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 나갈 거고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도 해결해 나갈 거고요. 예. 또 이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대로도 충분히 전환해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사구시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요새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셨습니다만 우리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시도의원들이 충성을 다해서 유세 현장 그리고 중앙당이 보고하는 기사들이 뉴스화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과열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충성 경쟁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도의원들, 시도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민주당 소속이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 전북의 미래, 각 지역의 미래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기본적 사무가 민주당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미래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선 후보 또는 우리 이제 단체장 후보 등 어떤 지역의 미래를 해결하는 데는 거기에는 뭐 높고 낮고 신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명과 역할을 저는 충직하게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바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충실한 활동들을 사명 있게 버리고 그것을 취합 정리하는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뭐 예를 든다면 강압이거나 또는 뭔가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운영이나 리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해달라고 도민들에게 호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전북에 대한 예산과 인맥에 대한 홀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전북의 미래도 이재명과 함께 개척해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져주시면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서주영 대변인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또 느끼는 그런 유세에 우리 지지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이제 쓴소리도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너진 이 헌정 질서 또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좀 들어보면 내란 심판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뭐 문화, 경제, 안보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12.3 내란, 뭐 비상계엄 선포,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삶이 빼앗길 뻔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의 시대를 넘어서 성장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더 많이 체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청년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위해서 저희 2030 본부와 대학생위원회가 함께 대학 축제 기간 중에 우리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고 안심 귀가 캠페인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또 투표 참여도 동시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권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심입니다.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도민들의 목소리 또 진심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활짝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서주영 대변인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임석삼 부위원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무도 대통령 후보의 전라북도 도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임석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전북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전북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일당 독주 한뿌리 선거도 끝장내야 되고요.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중요한 선택의 선거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기호 2번 김무도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예. 네. 오늘도 저희 인터뷰 전에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네네. 민심의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지난 대선 때보다 많이 변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거운동 직접, 지금 오늘 함열 장날에 와 있습니다. 예. 직접 이제 유세를 해보면은, 다른 때는 야유하고, 경적을 울려가지고 유세를 못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경로를 가보니까, 경로 회장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서울에서 자녀들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예. 아빠, 엄마, 꼭 이번에는 깨끗하고 참신한 기호 2번 김문수 찍어라, 이렇게 하신데, 자녀들이 이렇게 한대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북도민들을 위한 공약을 그래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 전주에 오셔서 아마 새만금에 대해서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기존에 국가 식품클러스터나 이런 데는 기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동안에 너무 오래 침체되어 있던 새만금만큼은 자기가 확실하게 정말 지난 10년간도 올 수 없대 있었고, 이런 걸 완전히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전라북도의 허브로 새만금을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유세 때도 너무나 호응이 좋았던 것은요, 경기도 지사 시절에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면서 엄청난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리고, 또 GTX를 구상해서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또 통합요금제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 수도권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지갑을 지켜줬거든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다닙니다. 상대편을 뭐 까는 건 뭐 것이 크게 않고요. 예. 저희 후보님에 대한 파고파도 미담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도 더 많은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네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는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은 25% 이상 득표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25%는 예. 한 번도 없었던.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기적을, 선거 혁명을 바라고 있거든요. 예. 저희는 이번에 정말 25% 자신 있는 것이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잘하면 30%대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전주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잇따라 무단 철거된 일이 있어서 경찰과 이제 선관위 신고도 하셨고 지금 대응 중인데요. 네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참 진짜 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요. 저희 전주 갑 당협위원장이시면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양정무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현수막을 두 차례 철거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때 전북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하고 경찰에 지금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모든 일을 일단 양정무 공동선대위원장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 위임을 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서민 대통령, 그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번에 정말 전북에서 선거혁명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6월 3일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에는 깨끗하고 정직한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임석삼 수석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과에 근무하고 있는 안수란입니다. 도내 사전투표소는 총 242개소입니다. 본인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되는데요. 이 중 55% 정도인 134개가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가실 때는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6시 정각 투표소 마감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대기번호표를 받고 투표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함은 구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이 됩니다. 해당 보관 장소에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열선 감지기, 출입문의 비정상적인 개폐 상태를 감지하는 자석 감지기, 그리고 지문이 등록된 자만 출입이 가능한 지문 리더기 등이 있어서 출입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또 보관 장소의 영상 녹화는 보안 통신망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영상 암호화와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CCTV 화면 영상의 보관 관리에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일단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유권자 모두가 차별과 불편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투표소에 임시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 레일 버튼형 특수 기표 용구와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 확대경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쉽게 설명한 투표 가이드북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연결 서비스도 모든 투표소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요. 투표 용지에는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정규의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도장을 찍는다거나 필기구로 이름 또는 낙서를 하는 경우에는 기표용구 외에 다른 것으로 표기된 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또 기표한 투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도 안 되는데요. 투표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원 등에게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줄 경우에는 공개된 투표지가 돼서 역시 무효 처리가 되니까 투표한 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라 하더라도 60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전국 단위의 선거를 준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이 한 해 이유가 부정선거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의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예,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하고 또 개표 과정과 결과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선관위의 존립 이유는 바로 공정한 관리입니다. 예, 과거 우리 역사에서 존재했던 부정선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상 독립기구로 선관위가 창설이 되었고요. 창설 이래 60여 년 동안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선거 과정상의 일부 실수는 있었지만은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선거는 도내 145명의 선관위 직원들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과 1000여 명의 투표사무 관계자, 4천여 명의 개표 사무 관계자까지 약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정한 선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속이거나 담합해서 부정선거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고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참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